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에서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데 주로 매입세액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중에서 건설업에서는 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거나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의 가치를 증가하는 그것은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법 시행령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살펴보면은 토지의 취득 시 들어가는 중개수라든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리고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소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줍니다. 공제를. 두 번째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토지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대지로 사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서 취득 및 철거 비용은 매입세 공제는 안 해준다는 거죠. 그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구 건물을 취득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구 건물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에 구 건물은 당연히 이 건물을 사업에 사용했으면은 이건 재화의 공급이잖아요. 따라서 이 매수자한테 이 건물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 과세 표준을 안 분해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한세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의 포괄량도도 안 되죠. 이것은 당연히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계한세를 발행을 하고 그러면은 이 새로운 건물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데 만약에 이 구건물 취득가액이 새로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면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다. 따라서 이 건물 취득가액은 토지의 원가, 토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원가 계상이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불공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죠. 그래서 이건 토지의 어떤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토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제를 안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매도자한테 거래징수 당해도 지급을 해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버리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을 매수자 입장에서는 철거를 하겠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게 과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가? 그 부분인데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환경정비법이라든지 또는 그 공익사업법, 사업법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 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세법 제10조 재화의 공급의 특례 보면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공급자는 사업자겠죠. 공급받는 자는 국가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건물에 대해서 거래징수해가지고 납부를 해도 그거는 국가가 부담하는 거다 보니까 과세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요 법이 아닌
기타 우리가 그 건물을 취득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 구건물 취득가액에 대해서 과연 부가세 과세 대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해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즉시 철거하는 경우에, 만약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죠. 즉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은, 재화의 공급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건물은 0이다. 토지만 사는 거다. 이랬을 때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된다. 만약에 매수인이 그 건물을 취득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다가 철거하면 당연히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해야 되겠죠, 안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쟁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뭐냐면은 이 공급 시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잔금 청산이겠죠. 잔금 청산 시점에서 이 건물의 어떤 노후화 정도, 뭐 건설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예를 들어 철거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노후화 정도라든지, 그리고 건물 가액을 반드시 계약서에 0으로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만 재화의 공급을 안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판단할 때는 유권 해석이라든지 그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의 심판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것을 잘못했을 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 징수를 못했죠.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자 입장에서 어차피 건물에 대한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안 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경우에 과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재화의 공급을 볼 수 없는가, 이 부분을 명확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번 시간에는 그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에서 이제 토지 건물에 대한 안분 계산 문제, 그리고 철거 예정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 계산, 그래서 과세 표준 가액을 0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